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자동차나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낙폭과대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업종, 우리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부품주들까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오히려 또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이좋게라는 이제 주제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시장이 미국 증시랑 또 사이좋게 올라주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 반등과 우리 국내 증시 반등이 이제 커플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고요. 코스피, 코스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이제 상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지수 대비 좀 과도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의 반등이 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 차트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현대차, 기아, 특히나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 넘는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폭락세가 나타나면서 52주 신저가를 지금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뼈아팠죠.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 호재성 이슈가 반영이 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자동차 업종, 대형 자동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부품 기업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눈에 띄는 업종이 전력 인프라예요. 전력 인프라 쪽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종목들 한번 훑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1%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좀 사이좋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도 그간 제약바이오 업종 굉장히 강했잖아요.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매우 강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이제 반등하는 이런 업종별 키 맞추기까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이제 관세와 관련된 충격은 상당 부분 시장에 좀 내재화됐다. 우리가 변수, 상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관세라는 이슈는 점점 좀 상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이 이제 내성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그런 측면에서 4월 달에 이제 남아있는 뭐 큰 악재가 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내일 또 관세에 대해서 또 악재성 이슈를 좀 날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4월 달에 좀 무난한 상승 흐름이 좀 예상된다. 업종별로 키 맞추기도 좀 되고 많이 빠져있던 낙폭과대 업종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단을 좀 열어놓으시면서 4월 남은 시간 시장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좋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안정을 찾아주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또 AI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속상한 게 너무 이 AI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테마성 이슈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딥노이드가 급등을 한 이유가 딥노이드의 뭐 어떤 사회이사분이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인 이재명 후보의 뭐 싱크탱크에 중요한 이제 뭐 인선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딥노이드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AI 쪽 이슈가 계속 확산되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였고 AI 의료기기 그리고 AI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들 거기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사실 시대 변화를 좀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도 한동훈 후보가 정책 발표했는데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 오늘 한동훈 후보는 AI에 200조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이제 출정 선언을 하는 모든 후보들이 다 AI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 기관 산업으로 앞으로 이제 AI를 육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전 국민적인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AI 생태계가 저는 좀 더 빠르게 조성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면 우리가 너무 이걸 단기적인 테마 혹은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반짝 움직이는 그런 테마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AI 산업 전반으로 이제 혁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눈높이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정책 수혜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딥노이드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좀 소외가 좀 됐었거든요. 네. 주가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 진짜 좀 심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주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들 나올 거예요. 환율 효과도 있었죠. 거기다가 4분기 때 이연됐던 매출까지 지금 1분기 때 거의 다 인식이 좀 될 거죠.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부터도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오늘 엔비디아가 미국의 700조 원 정도 규모의 슈퍼 컴퓨팅 센터를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700조 투자할 거고 AI 슈퍼 컴퓨팅 센터에도 700조 투자할 거고 수천조 원의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컴퓨터 센터,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신규 팹들이 이제 건설이 될 때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전기 전선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구조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굉장히 심하게 많이 빠졌어요.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작년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조정이 너무 좀 심하게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여력을 이제 감안을 좀 해보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거는 우리나라의 또 AI 정책하고도 분명히 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광주 지역에 10조 원 정도 규모의 R&D 센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GNC 에너지라는 종목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렸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는 이유가 바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데 주가는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포트 안에 전력 인프라 종목들 한두 개는 꼭 좀 편입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효성중공업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3빌리언이 1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나와주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최고가 대비하면은 10%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3빌리언은 지금 사상 최고가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7,600원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7,000원 정도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빌리언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 희귀질환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이 거의 1조 달러 정도 수준이다.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AI 기술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3빌리언이라는 기업이 GeneDx라고 하는 미국의 경쟁 기업 대비해서 훨씬 더 싼 이제 희귀질환 AI 진단 치료법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사실상 이제 전임상, 동물 임상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걸 AI로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필수적으로 선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요즘에는 동물 복지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쥐라든지 원숭이가 굉장히 많이 희생이 돼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 3빌리언도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 물질 발굴 사업에까지 이제 뛰어든다라는 걸 어저께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시간 만에 10만 개 이상의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효한 이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3빌리언도 온코크로스라든지 신테카 바이오처럼 신약 후보 물질 플랫폼 기업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상단 7,000원에 대한 이제 매물 도파 시도가 한번 전개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뚫는다라고 하면 최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빌리언 의료 AI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해 보시면
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칩셋 미디어가 1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편입하자마자 2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칩셋 미디어 어제 제가 강조해드렸죠. 이제 네. 소프트웨어 종목들만 너무 이제 주목을 좀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MPU 칩이라든지 이제 차세대 뉴로모픽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이제 또 하드웨어 기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무 인프라가 없이 그냥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생성형 AI의 추론과 학습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GPU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GPU를 좀 대체할 수 있는 NPU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뉴로모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다. 어저께 뭐 소개해드리자마자 장 끝날 때까지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어요. 18%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개장 초반에 뭐 한 4, 5% 정도 강한 이제 상승 시세가 분출이 좀 됐거든요. 워낙 주가가 많이 좀 눌러 있다가 이제 18,000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약간의 이제 장기평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18,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자리 이제 뚫고 나면은 21,000원, 22,000원 이제 직전 고점까지도 자리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테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지금도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13% 수익 중에 있는데요. 한국판 팔란티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방 어디까지 열어볼까요? 사실 이제 요거 제가 한국판 팔란티어라고 했다고 조금 이제 비웃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음 AI 요 두 종목이 우리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국방 방산 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기업들을 미국의 팔란티어하고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 팔란티어가 나토로부터 이 방위 솔루션을 또 수주를 좀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대규모 수주를 한 것과 동시에 실제로 나토에 이제 어찌 보면 유럽 중심으로 이제 편입이 좀 되어 있는 지역 방위 조약이잖아요. 이 나토에 사실은 방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데이터를 미국에 사실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유럽에서 미국에 이제 손을 좀 내민 거고 팔란티어가 이제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이제 군사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또 AI와 관련된 이 분야는 방산 쪽에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슈.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방산과 관련된 군비 경쟁이 진행됐을 때 AI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나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이제 AI가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이기 때문에 지금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은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위치로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같은 기업들은 아직도 저는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저점 부근이어서 충분히 이제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3만 원 뚫고 올라가면 제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줄 수 네,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3,300원 현재가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은 이 종목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뭐 30%, 40%씩 지금 추락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일진전기도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2만 원짜리에서 단기 저점을 좀 찍고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진전기는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전선을 생산하기도 하고 초고압 변압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진전기도 내수에 좀 치우쳐 있지만 향후에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계속 수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초호황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피크아웃 우려. 왜 우리가 AI와 관련된 뭐 고점 논란, 과잉 투자 논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AI와 관련된 또 과잉 투자 노이즈도 상당 부분 이제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보고요. 관세와 관련된 우려도 거의 대부분 다 저는 희석이 됐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좀 바텀 피싱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좀 될 텐데 특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이익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AI와 관련된 이 과잉 투자 논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해소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2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일진전기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AI 다음은 뭐가 될까라는 걸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냥 AI 다음도 AI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만큼 AI가 이제 중요한데 네. 그나마 AI 다음에 또 저는 정책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쪽은 양자 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양자. 제가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 더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30원 현재가로 ICTK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달에도 13,000원대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어저께 1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도 오히려 이제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오늘은 KCS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죠. SK텔레콤이 아이온큐와 이제 접촉을 해서 또 협력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SK텔레콤 관련 수혜주인 KCS가 오늘은 좀 급등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ICTK가 가장 좀 강력하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PQC,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 걸 가장 이제 좀 부각이 좀 시켜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국방, 보건 이런 쪽에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ICTK가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QC가 내장된 반도체 칩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을 하는데 이제 성공한 회사가 바로 ICTK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저는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위치는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AI 후속주로 ICTK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3,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ICTK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